안녕하십니까. 당신도 할 수 있다. 쏠캔 TV. 예, 대신 독서하는 남자입니다. 이번에 시켜드릴 책은 얼마 전에 또 대동강 영상 올라가긴 했는데, 부동산 얘기 하나 올랐는데, 인생 투자죠. 예, 이거는 그 전에 이제 좀 정리했던 자료예요. 어, 성공 기업의 딜레마를 해줬죠. 거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 와해성 기술 혁신이라는 걸 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 와해성 기술 혁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또 경영 컨셉이에요. 혁신. 우리 혁신이란 말 많이 듣죠. 혁신을 해라, 살아남는다.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 꼭 기업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조직체나 뭐 어디에도 혁신을 해야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이게 혁신이라는 말을 뭐 달라져라, 변화해라라는 말인데 이게 단순히 조금 달라지는 게 아니라 혁신이라는 건 기존에 뭐 판을 갈아엎듯이 그렇게 거창하게 느껴지긴 하잖아요. 물론 그래서 이 혁신이라는 어떤 개념,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그러면 그래 이제 혁신이 중요한 건 알겠어. 그럼 혁신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제가 항상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So what?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How를 알려주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사람들은. 저도 이제 전략기획 일을 쭉 하다 보면 여러 이제 팀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담당자도 그렇고 브랜드도 그렇고 실무 적용할 때 항상 얘기해. 그래서 뭐 하라는 거냐? 너희들이 얘기한 그 방향성은 나도 알고 있다. 왜? 그 해당 브랜드의 어떤 고객의 변화라든지 마켓의 경쟁 강도라든지 경쟁사가 뭐 하는지 그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까지 어떤 구체적인 실행 아이템이죠. 예, 액션 아이템이 나와주지 않으면 그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기획일이나 전략일, 뭐 인하우스 컨설팅 그런 걸 하시면 꼭 그것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냥 디렉션 이거 해라라고 그걸로 끝내면 안 돼요. 그러면 걔들이 또 콧방귀 껴요. 아유 또 와가지고 또 저렇게만 하면 꼭 실행 아이템. 아, 내가 이렇게 해오던 게 있는데 이렇게 바꿔야 되는구나. 내가 이걸 안 하고 있었는데 이걸 봐야 되는구나. 그럴 때 걔들도 우리가 이걸 안 하고 있었네. 그래, 저 사람들이 저렇게 리서치 해주고 해주니까 해야겠다. 그런 게 필요하고 또 제가 또 딴 데로 샜네요. 그래서 이 혁신이라는 어떤 경영 컨셉, 혁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피터 드러커가 이제 좀 정의를 했어요. 뭐 혁신과 관련돼서 많은 책들이 있지만 왜 이 피터 드러커가 위대한 경영학자라고 불려지는지 알 것 같아요. 저는 지식경영 노트를 통해서 이분을 처음 배웠는데 이분이 여러 책을 쓰시거든요. 근데 이 기업 경영 쪽 관련해서는 이만한 분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이분이 이 책이 거의 유작이래요, 유작. 이분이 그렇죠. 거의 요때 이제 초판 발행을 하거든요. 2007년인가 8년에 이제 작고를 하세요. 근데도 지금도 이분의 어떤 그 책들 계속 읽히고 있고, 이 책은 절판 아닙니다. 이 책은 절판 아니에요. 지금도 교보문고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예. 왜? 그리고 이분이 정리했던 이 위대한 혁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말 같아요. 지금 들어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이 옛날에 2000년 초반 때 수많은 기업들, 미국에서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성장을 할 때, 그렇게 성장했던 기업들이 이제 딜레마에 빠지기도 하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와해성 기술이 와갖고 갑자기 성장을 잘하던 기업들이 이렇게 엎어지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생존을 해야 될까, 기업은? 기업은 성장을 해야만 하는 거잖아요. 기업은 성장을 해야만 하는 숙명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담담하게 좀 정리를 해주셨어요. 지금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은데 그거를 2000년 초반 때 저렇게 정립을 하셨던 거에 확실히 해안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저는 이게 통용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통용이 되고 있어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 시간에 그 와해성 기술 혁신도 그렇고 이 혁신도 그렇고 엄청난 그 첨단 기술의 발전이 아니에요. 물론 뭐 아이폰 같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윈도우라든지 물론 그건 첨단 기술과 좀 관련이 좀 있긴 한데 결국에는 고객의 인식과 고객의 니즈의 변화를 잘 캐치를 하고 거기에 얼만큼 잘 대응을 했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나는 문과고 나 이과 잘 모르고 과학 발전이 어쩌고 그런 거 잘 모르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양이 많진 않아요. 왜냐면 혁신이라는 내용들을 많이들 아시니까. 예. 피터 드러커. 이거 오스트리아에서 나오셨는데 미국으로 건너가세요. 예, 좀 이렇게 좀 유복하다고 할 수 있나? 일단 안정적인 이제 가정에서 이제 성장을 하시고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죠. 하시고 이제 영국으로 건너가서 여러 경험을 하시죠. 이렇게 금융과 관련된 경험하고 미국 가서 이런 대학에서 이제 막 강의를 하신 거죠. 요때. 그러니까 미국의 그때 그 경제 성장 때와 맞물려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요러면서 컨설팅 담당, 요러면서 이분이 이제 명성을 날리게 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경영학자. 어찌 보면 최고의 경영학자라고 제가 뭐 경영학자를 많이 아는 건 아닌데 그냥 딱 경영학자 하면 누구 하면 피터 드러커가 탁 떠오르긴 해요. 이미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 2005년이죠. 2005년에 90세 별세하셨어요. 지금 몇 년 됐죠? 24년,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경영학의 구루로서 예,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8개의 챕터가 있습니다. 예, 혁신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시고요. 이 혁신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전조, 증상, 시그널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혁신을 못하고 실패하는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혁신하는 기업을 만들어라. 네 가지 혁신 전략. 이런 쭉 얘기가 있는데, 이거 챕터별로 볼 건 아니고, 와, why, how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이게 피터 드러커 이 사진을, 책을 보면 이분 꼭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 좀 부담스러웠어요. 이 책도 조금 근데 이 내용을 들으면 진짜 무릎을 탁 치고 그리고 제가 신입사원 때 읽었을 때랑 지금 나름 전략기획, 경영기획 경력이 10년이 쌓였잖아요. 이때 보는 거랑 진짜 달라요. 지금 보잖아요. 이분 책이 회부를 찌르는 걸까? 진짜 와 그렇게 와닿아요. 경험을 제가 쌓이니까 그만큼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 책은 물론 신입사원들도 보는 것도 좋지만 관리자들 중간 관리자들 있죠. 경영자들, 중간 관리자들, 팀장들, 그쯤에서 보시면 정말 와닿을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아니, 내가 조금 사업체를 하나 가지겠다. 물론, 여기에 이분이 큰 기업, 대기업 대상으로 하는 거 있는데, 조그만 사업체라고 해도 관통될 수 있는 원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슨 뭐, 조직체 하나를 하는 무슨 뭐, 경영자다. 그럼 봐두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책은 절판 아니니까, 네, 언제든 관심 있으시면 지금 당장 사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변화하지 않으면 기업 생존의 갈림길이라는 거죠. 네, 지난 시간에도 성장하는 기업이 그 딜레마에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성장 잘하다가 성장이 턱 막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우리 어떻게 하라는 거야? 코끼리의 족쇄. 코끼리가 어릴 때 잡아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묶어 놓는 거예요. 예, 코끼리에다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가 큰 코끼리가 되잖아요. 이 솔직히 코끼리가 되게 힘이 세잖아요. 이걸 끊고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못 끊는다는 거예요. 예. 계속 어릴 때부터 족쇄가 채워져 있었던 거죠. 자기가 지금 저 족쇄를 풀 수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어린 시절에 이게 독수리인데 병아리들이라고 이랬는데 이렇게 막 학살시킬 수 있을 정도로 사는데 못 잡아먹는 거죠. 그게. 그리고 벌과 파리 이렇게 있죠. 어두운 방에 병 쪽에 바닥을 밝은 창 쪽으로 해서 뉘어놓는다는 거예요. 누가 빠져나올까요? 벌은 내주고. 벌은 햇볕을 보고 가거든요. 이게 본능이에요. 왜 햇볕을 보고 가서 꽃이 피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 방향에 따라 얘네들이 의사소통을 하거든요. 얘는 그렇게 해요. 얘는 뭐죠? 그런 거 없어요. 냄새 쫓아가고 막 한단 말이에요. 파리는요, 이 병을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밝은 쪽을 병 막에 바닥을 그쪽 해놓으면 걔는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죠? 비유를 하긴 했는데 하던 걸 계속하는 거예요. 하던 걸 계속하는 거. 지난 시간에 그 성공기업의 딜레마도 그렇죠. 뭐라 그러는 하던 걸 계속하는 거 뭐라 그러죠? 존속성 기술이라고 그랬죠. 본인이 돈을 벌게 해준 그 영역 거기에만 계속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죠?
고객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지금 변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혁신의 첫 번째는 그 변화하는 기회를 포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죠? 근데 왜 그 기라성 같은 기업들이 출제들도 있고 막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그 머리 좋은 애들로 채워놨는데 그런 큰 기업들이 왜 넘어갈까요? 예? 그렇게 덩치가 커지면 변화를 캐치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등한시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본인들이 아까 얘기했죠. 존속성 기술. 그걸 쌓기까지 많은 인력과 조직과 자원이 투입됐거든요. 이거를 시프트 변환한다는 게 기업 결정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왜 많은 기업들이 혁신을 못하는지, 이 혁신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들 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한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한 기업들은 기업의 생존을 하고 다시 성장을 하고 성공 기업의 딜레마를 뚫고 다시 성장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럼 와해성 기술에 의해 전복되기도 하고 더 이상 성장이 답보되고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혁신, 뭐 와해성 기술은 성장하는 기업들이 반드시 좀 돌파를 해내야 되는 영역이긴 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혁신이라는 건 뭐냐? 생존의 열쇠다. 생존, 생존. 그래서 기업이 성과를 내죠. 성과를 내다가 어느 순간 답보가 되거나 이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성과가 안 나거나 떨어진다. 이거를 다시 향상시키기 위해 근본적으로 재설계. 근데 이게 이 말에서 보세요. 펀더먼털하게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특히 큰 기업일수록 대기업일수록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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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들어요. 이걸 못하기 때문에 혁신이 힘든 거예요. 소위 제가 초등학교 때 그 대기업으로 나왔던 애들이 지금 현재 대기업으로 나왔던 애들이랑 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SK, 뭐 삼성, LG, 뭐 롯데 몇몇 애들 있죠. 제개설 10위 안에 그 기업들은 뭐 그대로 있는데 그거 외에 있었던 애들이 있어요. STX라든지 몇몇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 중에서도 이미 전혀 망할 것 같지 않은 애들이 이미 사라진 애들 좀 있어요. 옛날 같지 않은 애들도 실제로 그렇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긴 하거든요. 주변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죠. 이거는 뭐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게 너무나 뻔한 얘기 같잖아요. 와해성 기술에서도 그렇고 이게 캐치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기존 자원이 박혀 있단 말이에요. 기존 이 그림이 되게 유치해 보이죠? 이게 되게 유치해 보이고 너무 뻔해 보이잖아요. 이게 뭐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봐요. 이거를 기존 자원을 하기 위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애들은 이 터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터전 안에서 두 가지 축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거를 효과성 있게 올라오는데 어떻게? 이거를 받치고서 얘로 이렇게. 이게 혁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혁신이에요. 이게. 그래서 넥스트 레벨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남겠다는 거죠. 넥스트 레벨로 못 간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이 두 축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축을 혁신은 변화, 변화라는 거죠.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관념과 기업 메모리, 경로 우전성이라는 말을 말씀드렸죠. 하던 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나물에 그 밥 쭉. 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깨우쳐야 된다. 그래서 혁신이 뭐에 대한지 그 표를 하나, 그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고요. 이거예요. 이거 두 개 다들 뭐. 네. 실제로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쓰는 이 개념들이 혁신이었다는 거예요. 할부 구매. 어디서도 다 할부 있죠? 원래 19세기 초에 농기계였대. 농기계가 굉장히 비싸요. 실제로 여러분들 농기계 은행이라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 농사 짓는 분은 아실 거예요. 농기계 은행이 뭐냐면 은행인데 농기계가 빌려주는 데예요. 렌탈샵 같은 거예요. 이거 국가에서 하거든요. 왜냐면 콤바인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비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추수할 때 벼 벨 때만 살짝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 쓰자고 이 농기계가 막 몇천만 원씩 해요. 그 웬만한 고급차보다 비싸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대여를 해주는 게 농기계 은행이라고 있어요, 실제로. 예, 근데 이제 사이러스 맥코믹이라는 이거 제가 잘 모르는 기업인데 할부 구매를 했다는 거예요.
예. 미국은요, 그 어마어마한 그 농장이요. 알죠? 이렇게 집이 요만한데 몇만 헥타르 이거거든요. 걔네는 농기계 은행할 필요가 없어요. 이 기계를 안 쓰면 오히려 죽을 정도예요. 진짜 넓거든요. 근데 이게 비싸단 말이에요. 농기계가 할부 구매를 제한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10년 동안 하면서 이거 천천히 이렇게 갚아 나가는 거예요. 이게 혁신이었다는 거예요. 예, 이게. 근데 이게 할부 구매라는 이 혁신이 엄청난 과학적인 그거였을까요? 아유, 그렇지 않아요. 고객의 니즈를 파고든 것 뿐이에요. 고객은 저 농기계를 쓰고 싶어 하고 써야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가격이 비싸니까 어떻게 분할 납부하게 해준 거죠. 컨테이너. 이것도 혁신이라는 거야. 화물, 선박 화물 우송의 혁신이었다는 거죠. 이게 네모박스. 예전에는 배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 위에가 막 기기면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됐냐? 이렇게 이렇게 컨테이너 선으로 이거 그냥 바지선 같이 이거를 컨테이너를 이렇게 박스한 거죠. 왜 네모나게 했을까요? 왜 저장을 많이 해야 되니까. 네. 엄청나게 싣고 가는 거죠. 이게 물건을 운반하는 도구, 관점을 발휘한 거죠. 배라는 걸. 네, 밑에 그릇으로 본 거죠. 해운업의 생산성을 4배 증가시켰대요. 그리고 여전히 이 컨테이너는 해상 물류의 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항공 물류는 너무 비싸거든요. 메인이긴 해요. 이게 컨테이너가. 예, 무역업 성장의 원동력이 됐다. 이게 혁신의 사례인 거죠. 혁신의 사례. 예, 이거 봐주시면 좋고.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성공 기업의 딜레마에 나왔던 와이성 기술하고도 또 비슷한 얘기인데, 체질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IBM 얘기 나왔죠? 예, 성공하는 기업에 국가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예, 메인프레임 강자였는데, 이 퍼스널 PC, 퍼스널 컴퓨터의 등장을 얘네가 변화를 대처하지 못한 거예요. 얘네가. IBM이. 그래서 와해성 기술, 지난 시간에 또 와해성 기술을 혁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 와해성 기술은 뭐랬죠? 처음엔 미약하지만, 훗날 그 시장의 대세가 되는 어떤 기술이거든요. 이 기술이 과학적인 이런 기술이 아니라 고객의 니즈를 채워주는 서비스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했을 경우에 완벽한 경쟁 우위를 갖출 수 있는 기술인 거죠. 와해성 기술이. 이 와해성 기술이 어디서 나오나? 혁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와해성 기술과 혁신이 좀 닮아 있어요. 혁신을 하는 과정에서 와해성 기술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비슷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왜 혁신이 안 되냐? 와해성 기술을 왜 못하냐? 자원의존성. 처음에 보면 이게 되게 돈이 될까? 돈이 될까? 지금 게임을 안 하시는 분들, 얼마 전에 검은 신화 50이라는 중국 게임이 발매가 됐습니다. 투자비가 1,300억 이었어요. 지금 얼마 팔렸는 줄 알아요? 1조가 넘어요. 1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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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나라 게임 산업도 굉장히 중국보다 앞섰다고 막 평가받고 있었거든요. 누가 근데 이런 게임 나왔을 때 누가 블라인드에 댓글을 달았어요. 돈이 될까? 모두가 돈이 안 된다고 했어요. 왜 모바일 게임만 하고 그 막 현금성 아이템만 지르고 거기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몇몇 그 게임 우리나라 게임 회사가. 야, 콘솔 게임 그거 돈이 되겠어? 물론 중국이 게임 시장 큰 거 아닌데 중국을 빼더라도 300만 장, 400만 장이 팔렸어요. 예, 그거 굉장히 잘 팔린 거거든요. 이 돈이 될까라는 그 관점으로 계속 그런 사행성인 게임만 만들어낸 거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고객들이 이미 다 떠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법적 제재가 계속 들어간단 말이에요. 놓았죠. 지금 그 게임회사 주가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반토막이 났어요. 여기 지금 개발자가요, 100명, 150명이 이직하고 있대요. 이 회사 자체를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돈이 될까라고 얘기했던 그 콘솔 게임이 지금 1조를 넘게 팔았다니까요. 지금, 지금. 거기에 돈이 될까라는 그 관념에 빠져가지고. 게임의 본질은 뭐예요? 게이머들이 재밌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쟤네는 그 게임이라는 포장지 안에 뭘 박은 거예요? 도박을 박아 넣었던 거죠. 현질하게 만들고, 뭐 좀 하려고 그러면 현질하게 만들고, 현질하고. 거기에 이제 신물이 난 거죠, 이제. 그리고 법적 제재도 들어오고. 예. 너무 심하게 한 거죠. 지금 그래서 아사리가 나고 있죠. 우리나라 게임은. 하나의 예로 든 겁니다. 현재 시장에서 수익을 더 창출해, 이거 봐요.
현질하게 아이템, 게임에서 게임을 얘기, 제가 계속 게임에서 아이템 현질하게 하니까 돈이 벌리잖아요. 계속 그걸로 한 거예요. 어느 게임은 한 달에 게임 아이템으로만 250이 벌었대요. 하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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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신규 무슨 아이템이 하나 런칭되잖아요. 하루에 250억이 들어가요. 기업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 역풍을 맞고 있죠, 지금. 역풍을 맞고 있죠.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제가 게임 산업 종사자는 아니라서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고, 저도 약간 주워들은 얘기이기는 한데, 근데 지금 이슈긴 해요. 게임 쪽에서 지금 중국에서 발매한 그 검은 신나 50이라는 게임이 이슈긴 해요. 센세이션하긴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게임 산업도 자성을 해야 된다, 돌이켜 봐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큰 거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게임 산업 문제였던 건 맞아요. 네. 게임의 본질은 게임 자체가 재밌고 거기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현질성 아이템에 그동안 쭉 그렇게 해왔던 거죠. 딴 얘기인데. 그래서 혁신이 중요한 거 알겠어. 혁신이 왜 중요한지도 알겠어. 그러면 우리 혁신을 어떻게 해야 돼? 저는 이 책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혁신이 못하면 기업의 그 성장, 뭐 답보 그걸 떠나서 생존이 걸린 문제잖아요. 그러면 혁신은 뭐예요? 기업에게 있어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필수예요, 필수. 필수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큰 기업들이 혁신을 못하고 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도 하고 왜 그럴까? 왜 안 될까? 왜 못하지?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죠. 혁신은 변화가 와요. 변화의 시그널이 옵니다. 어디서? 조직 내부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이 변화를 캐치를 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이 시장의 변화, 고객의 변화, 이거에 대해서 둔감한 기업은요, 생존을 못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에 안주하고 계속 있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재투자해야 되죠. 재투자. 지금 그게 게임 산업을 얘기하죠. 지금 게임 산업이 변화하고 있는 거를 얘네는 몰랐던 거예요. 현재의 그 꿀물만, 단물만 빼면서, 현지라는 아이템만 계속 찍어내면서. 근데 여기서 떠나간 사람들 많죠? 아, 뭐야, 이거 하면서. 게임 산업이 지금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변화는 조직 내부와 외부에 있는데 이걸 두 개를 캐치를 해야 돼요. 여기 예성실이란 말이 나옵니다. 예성실이란 말을 쓰는 기업도 있고 안 쓰는 기업도 있는데 보통 뭐냐면 이거를 레슨 런드라고 해요. 런드. 교훈을 배웠다. 어떤 예를 들어서 이벤트를 하고 무슨 큰 기획전이라 이런 걸 했어요. 그럼 그걸 하고 나서 꼭 복귀를 해요. 그 바둑 기사들이 대국 치르고 나면 내가 어디를 잘 뒀고 어디를 실수했는지 복기를 해보잖아요. 이걸 꼭 하셔야 되거든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뭐죠? 오답 노트는 만들죠? 정답 노트 안 만들어요. 정답은 내가 제대로 알고 푼 거예요. 그럼 내가 오답, 어디서 실수했는지 그걸 꼭 체크를 하고 다음에는 오답이 나오지 않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통 레슨 런드라고 하는데 이 레슨 런이랑 비슷한데 조금 다른 건 뭐냐? 예성질은 뭐냐? 예상치 못한이에요. 예상치 못한.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기획전이나 뭔가를 했는데 예상치 못한 성공과 실패를 예성치리라 그러는 거예요. 예. 예상치 못한 성공도 중요한데 실패도 중요한 거. 이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예성지 어떤 뭐 할 때마다 예성치를 체계화해야 돼요. 이게 아까 레슨런을 했듯이 예성치를 체계화하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결과값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캠페인을 하나 하거나 쭉 예상한 거야? 예상한 거야? 기대했던 거야?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대박 고객이 온 거야. 예를 들어 우리 타겟은 2030으로 캠페인을 진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40대 여성들이 득달같이 달려든 거예요. 이거 예상하지 못한 거잖아요. 예상하지 못한 성공이잖아요. 그쵸? 얘들한테 어떤 류의 서비스가 얘네들한테 어필이 됐을까? 이거를 반드시 확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2030 약간 첫 직장인 여성을 타겟을 했는데 오히려 얘네가 제일 낮았어. 우리가 원래 타겟은 얘로 했는데 예상치 못한 실패가 났던 거죠.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성공이 있으면 예상치 못한 실패도 같이 따라올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도 같이 보셔야 돼요. 왜 그랬는지. 그거를. 그거를 그래서 체계화하고 정례화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런 중요한 업무를 하는데 어떤 애를 앉혀야겠어요. 그 조직의 에이스를 앉혀야 돼요. 그 조직의 에이스. 가장 일 잘하고 똑똑한 애. 예.
일하기 싫고 칼퇴만 하고 그런 애를 안 치면 안 돼요. 예. 굉장히 적극적이고 경쟁사라든지 시장 변화 이런 애를 안 쳐야 돼요. 머리에 든 게 많은 애들. 그래야 이 예성질을 판단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실패의 경우는 또 더 잘 보셔야 돼요. 왜 실패했는지를 그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캠페인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하나하나 다 보셔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오답 노트를 보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정답 노트 안 만든다 그랬죠? 오답 노트 만든다 그랬죠? 왜? 다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예상치 못한 실수의 경우에는 더 꼼꼼히 보셔야 돼요. 살인 사건이 나면 그 현장 보존하잖아요. 이렇게 막 피 튀긴 거 있고 막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라벨지 붙여갖고 삐끔지 그 정도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실패의 경우는. 그래서 그거를 메이크업해서 다음에는 실패하지 않도록. 예. 예를 들어서 2040 첫 직장인 여성들을 타겟으로 저희가 캠페인을 세게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2030 첫 직장인들은 바쁘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했어야 되냐는 거죠.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오프라인 매장에만 했어. 오프라인 매장 장 보러 누가 오죠? 40대 아주머니들이 많이 오죠. 아이 동반하고. 왜냐면 저녁 차리고 해야 되는데. 근데 2030 직장 여성들이 마트 오프라인 매장에 많이 올까요? 아무리 거기다가 뭐 플랜카드 들고 해도 안 왔겠죠. 하나의 예로 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뭔가 했을 때. 뷰티 대전을 했어.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뭐 어플이라든지 뭐 문자라든지 아니면 카톡 메시지로 돈이 좀 들더라도 그런 식으로 어플했었어야죠. 그러니까 연령대 타겟에 따라서 좀 다르게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뷰티 대전 했을 때 2030 마켓과 관련된 뷰티 상품군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색조 화장이라든지 뭐라든지 그런 거. 근데 정작 사간 건 40대 그 주부님들이 사간 거예요. 그래서 고단가에 약간 그런 판매를 못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실패한 거죠. 그런 것들을 잘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그냥 러프한 예로 들은 거고요. 예. 그리고 프로세스, 요걸 하다 보면 이제 프로세스 점검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거 하다 보면. 와우. 현장 막 이렇게 현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시츄에이션. 이 시츄에이션이라는 건 언제든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과업 중심으로. 그래서 이게 벌어지는 현장 이면에 있는 업무 중심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지 프로세스 일단 정하라는 거예요. 이거 안에서 이제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중에 빠진 게 있냐를 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빠지면요. 여기에서 발생하는 기회를 포착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 요걸 해주는 과업이 없었기 때문에 이 변화의 기회를 포착 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 그래서 예성실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예성실이 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과업이 빠지지 않고 있었으면 얘를 대비를 할 수 있었겠죠. 2040 첫 직장인들에게 카카오톡 발송이라는 과업이 있었으면 빠지지 않았겠죠. 그러면 예상치 못한 실패가 나지 않았겠죠.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봐주시면 좋고, 외부는 인구 변화. 저도 이거 되게 중요한 게, 입장에서 저 인구 변화를 주기적으로 계속 봤어요. 근데 뭐, 작년에 보나, 올해 보나, 그 숫자 같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이거 보면서 느끼는 건데 지금 저도 그렇고 리테일도 그렇고 근데 MZ 세대 막 나왔다 그러고 밀레니엄 세대 나왔다 그러고 X세대 나왔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여기 베이붐 세대. 세대 교체라는 게 우리 맨날 매년 한단 말이에요. 이 X세대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거든요. 떨어진 거 아니에요. 19세 하다가 갑자기 20세 이렇게 뭐 1년 만에 갑자기 뭐 그건 인구 변화는 원래 리니어하게 가는데 시장에서 주는 이 파급력과 이거는 뭔가 대재감을 이뤄요, 얘들이 갑자기. 물 위에 끓는 인계점과 비슷한 것 같아요. 막 고등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고3과 대학교 1학년. 1년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고등학교 1, 2, 3학년 애들과 뭔가 이 애들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애들이 대학교가 되는 그 3년에서 5년 사이 애들이 뭔가 계기에 있어서 인식의 전환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애들은 뭔가 달라. 미디어 세대가 좀 달라. 이쪽 애들은 PC 기반이고 이쪽은 모바일 애들이야. 고 3년에서 5년 사이인데
PC 애들이 이렇게 쭉 지나갔단 말이야. 이 애들이 이제 대학생이 됐어. 3년 정도 걸렸겠죠? 1년, 고2가 2년, 고1이 이제 3년 정도 됐다. 요때 도래할 때 3년에서 5년 사이 얘들이 PC 기반 아닌 모바일 애들이 대학생으로 도래했을 때 이때 대세감을 이루는 거야. 얘들이. 시장의 변화는 이렇게 와요. 인구 변화는 1년마다 왔지만 얘네들이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근데 시장에 주는 파급력은 마치 떨어지듯이 그렇게 온다니까. MZ세대 등장했듯이, X세대 등장하듯이. 되게 웃겨요, 이게. 그래서 여기 이 책에서도 얘기합니다. 인구 변화가 천천히 이루어질 거란 편견을 깨라라고 해요. 편견을 깨라. 작년에 봤던 숫자랑 올해 봤던 숫자랑 연령 비중 비슷한데?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어느 임계점이 넘어가잖아요. 시장에 주는 변화는 크게 돼요. 대세감을 이루게 돼요. 지금 MZ 대세감을 이루고, 뭐, 요즘 욜로족도 그렇고, 그런 애들이 나온다니까요. 시장의 변화로 하나의 축이 돼요, 걔네가. 그리고 인식 변화. 요즘 신입사원들 인식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랑 우리랑 뭐 몇 년 차이 안 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인식이 다른지 모르겠어요. 정말. 근데 그런 인식 변화를 잘 수용하는 게 시장 선점의 키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야? 이게. 와해성 기술과도 연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와해성 기술에서도 그렇죠. 이 와해성 기술을 설계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단독, 독립된 소규모 조직을 만들어라라고 하죠. 이거는 따로 떼줘야 돼요. 이거는 꼭. 예. 그래서 실제로 베이비붐 세대가 도래할 걸 예측을 하고 그렇게 한 미국의 기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기업은 미국 지금 별로 이슈받는 기업이 아니라서 여기서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 저런 세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변화의 리드 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대세감을 이루는 애들이 그 리드 타임이 3년, 5년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인구 변화는 매년 똑같거든요. 인구 변화는 크게 다르지 않는데 걔들이 뭔가 대세감을 이루어서 등장하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자, 이것까지는 귀의 포착이에요. 변화를 포착하는 영역인 거죠. 혁신의 전조. 혁신의 전조가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부, 외부 보는 건데. 근데 많은 기업들이 아까 얘기했죠. 혁신을 못하는 이유. 이거예요. 이거. 저는 이게 난이도 거의 지금 저도 경영기획, 전략기획 하면서 10년 정도 됐는데 혁신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건 것 같아요. 예. 회계 계획. 이게 되게 힘들어요. 이게 아까 성공기업의 딜레마도 그렇고 존속성 기술에 의존한다 그랬죠. 원래 기업 메모리에 의존한다 그랬죠. 해오던 거에 락인돼 있어요. 기업들 특히 큰 기업일수록. 그걸 폐기하라? 쉽지 않죠. 하물며 우리도 옷장 정리하잖아요. 그러면 뭐안 입던 옷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옷 버려요? 버리기 쉽지 않아요. 언젠가 입겠지 하고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그리고 버리기 아깝거든요. 왜 몇 번 안 입었거든. 몇 번 안 입었거든. 그 옷 살 때는 해지도록 이쁘고 이쁠 줄 알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저 옷장 구석에 처박혀 있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가끔 이제 하면 아니, 옷장 정리하면 그런 존재라도 있다는 거 발견이라도 하죠. 옷장 정리를 안 하면요. 그런 옷이 있다는 거 보이기라도 해요? 안 보일걸요? 이미 좀 쓸어가지고 막 구멍 나고 그럴 거예요. 근데 실제로 기업도 그렇다는 거예요. 특히 대기업일수록.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년마다 총직 검증을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돈 벌고 있고 네가 지금 잘 성장하고 있어. 만족하지 말고 그럼 네가 하고 있는 가치 사슬 있죠? 총체적으로 점검하라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일단 이걸 했어요. 귀에 포착을 해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 나왔어요. 변화의 방향이 나왔단 말이에요. 아, 지금 MZ세대 2030 애들이 예전에 우리가 처음 했던 2030이랑 달라졌어. 걔네는 굉장히 미디어 친화적이고, 걔네는 사진을 보지 않아. 걔네는 동영상 친화 세대야. 걔네는 글도 세 줄 이상 넘어가면 읽기 싫어해. 막 그런 니즈들 발견했어. 근데 이거를 전담하는 부서가 과업이 없다는 것도 과업도 했어. 그래 놓고 나서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검증을 했더니 필요 없는 부서들이 있단 말이에요. 활자로 된 애들.
활자로 되거나 뭐 했던 애들, 그런 애들. 어. 그 필요 없는 부서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설돼야 되는 부서들도 생기고, 신설해야 되는 과업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얘네들 갑자기 없애라고 하면 돼요? 아니요. 엑시트를 해줘야죠. 여기 사람들이 달려있단 말이에요. 조직 하나 없애면은 걔네들 실업자 되는 거예요? 아니죠. 전환 배치해줘야죠. 얘들을 다시 다른 과업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폐기 계획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기업이 제가 봤을 땐 진짜 열에 하나예요. 진짜 열에 하나예요. 이거 정말 안 돼요. 이걸 못하기 때문에 혁신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요? 정말 안 돼요. 하물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옷장 정리 1년마다 한 번씩 물론 시즌 때마다 할 수 있죠. 어쩔 수 없이 하잖아요. 이제 여름 끝났으니까 가을 옷 그때마다 옷 입었던 중에 여름 옷 중에 해지거나 버릴 옷 선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공간이 확보가 되고 새로운 옷도 사고 하니까. 근데 안 되죠. 입겠지? 내년 여름에 또 입겠지? 이런단 말이에요. 내년에 입긴 뭘 입어? 또 살 거면서. 그렇잖아요. 옷은 맨날 부족하거든요. 입을 옷이 없어 맨날 이런단 말이에요. 옷장에 옷이 그득하게 있는데도 맨날 옷이 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또 옷 사요. 그게 다 비용이고 낭비인 거죠. 이걸 못해요. 제가 봤을 때 혁신을 못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이게. 자, 폐기를 해야 되는 표현이 좀 세긴 한데 재배치, 폐기를 해야 되는 게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스캐닝을 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혁신, 자, 너네 A라는 부서 앞으로 우리 고객이랑 시장 니즈를 보니까 바뀌어야 될 것 같아. 아, 그래? 우리의 롤은 이거였는데 아니야. 이제 그 롤은 시장에 먹히지 않을 것 같아. 우리 서비스가 변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자, 너 이제까지 A라는 롤을 했어. 이제 B라는 롤을 할 거고 그러면 너 B라는 롤을 했을 때 이 정도 성과가 나야 돼. 이걸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예산과 인력을 재배치하는 거죠. 이게 혁신 저항이 온다는 거죠. 저항이라고 했습니다. 저항. 혁신이 안 되는 이유를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정말 안 돼. 이게 단순히 희망퇴직 받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희망퇴직은 너 나갈래? 너 돈 줄게 나가. 이거 되게 단순한 과정이고 이건 희망퇴직이랑 다른 거예요. 이거는 가치사슬을 기업이 이제까지 내가 성장했던 거를 궤를 달리해서 판을 엎고 가치사슬을 다시 설계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업무인 거죠, 이게. 이제까지 나를 성장시켜줬던 그 성장 영역이 아니고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변화가 되고 대세감에 넘어간 뒤에 그때 바꾸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급조돼서 이렇게 계획 세우고 해야 되는데. 미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너무나 뻔한 얘기 같죠, 지금.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느껴요. 이게 진짜 어렵구나. 이게 진짜 안 되는구나. 이게 진짜 안 되기 때문에 그 많은 기업들이 혁신이 안 되는구나라고 느끼고 있어요. 왜? 하루하루 벌어먹기 바쁘거든요, 기업들도. 하루하루 그냥 맨날 뭐 마케팅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보고받고 하루하루가 이거 하기도 바쁜 거예요. 현업을 하기도 바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회를 포착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고객 니즈를 캐치를 해서 전담 부서를 소규모 기업을 하고 PM을 안 치고 이거를 다시 방향을 따고 야 이제 전환한다. A라는 팀 이제 B로 바꿀 거야. 이걸 어떻게 짜요? 경영자가. 이게 경영자가 진짜 이거에 대해서 마인드가 있고 진짜 이거는 거의 그 정도 거 우리나라로 치면 110볼트를 220볼트로 바꾸는 그 정도 난이도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110볼트를요 220볼트로 바꾸는 그 정도 난이도라니까요. 제가 보기엔 이거는 근데 110볼트에서 220볼트 바꾸니까 어떻게 됐어요? 신세가 되게 됐고 전기료 줄이게 됐고 그렇게 됐잖아요. 몇 년 걸렸어? 110볼트에서 220볼트 바꿀 때? 진짜 한 7년인가 10년 걸렸다고 들었어요, 저도. 진짜 이거는 요즘 같으면 못해요. 요즘 같으면. 저희가 그때 정권 시대가 약간 국가가 힘이 셀 때고 약간 정권이 할 때고 국민들도 많이 그렇게 할 때 그렇기 때문에 된 거예요. 저 의료보험도 그렇고 저는 이 110볼트, 220볼트 바꾸는 것도 그렇고 이것도 어마어마한 추진력과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이거 저항한다 그랬잖아요. 저항. 저항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이거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 그냥 이거대로 하면 돼요. 실행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는 똑같아요. 성과평가 심어주고, 혁신 피드백 해주고.
해주면 돼요. 이게 제일 어려워. 이게 그려지면 그 다음에는 성과 평가해주고 피드백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혁신 부서가 아니고 일반 부서도 성과 평가 하잖아요. 그리고 피드백 하잖아요. 그냥 그거대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별도 분리된 조직하고 책임자, PM 암쳐라. 그거 별도 평가해라. 이 얘기죠. 기존 조직과 다르게 해주라는 거예요. 분리하라는 거죠. 왜? 기존 조직에 묶여 있으면 어떻게 되죠? 와이선 기술에서도 나왔죠. 기존 조직 안에 얘가 있으면 이 기존 이 옆에 있는 애들이 기존에 있던 애들이란 말이에요. 이 대세감에 흡수려 간단 말이에요. 눈 두 개 있는 마을에 눈 하나 있는 애 있는 이런 느낌인 거예요. 눈 하나 있는 마을로 보내야죠, 얘는. 어? 눈 두 개 있으니까 눈 두 개인 척 한단 말이에요, 얘가. 눈 하나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는 뭐 해주면 되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이걸 못 해갖고 많은 기업들이 혁신을 하지 못하고 원래 하던 대로 하고 기업 의존성, 기업 메모리, 기업 고정관념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찌 보면 지금 피터 드러커 님이 이제 혁신이 무엇이고 혁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간결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뭐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기업 어떤 성장 전략이나 기획에서 기법이나 시크릿 이런 거 없다고요. 그냥 해야 될 거를 했냐 안 했냐의 문제예요. 이케아도 그랬고 월마트도 그랬고 해야 될 게 보여요. 그거를 철저히 해냈냐의 문제인 거예요. 기업의 성장은. 그걸 해낸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 다른 또 다른 성장, 더 큰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지. 그걸 못 해내잖아요. 그럼 거기서 꼬꾸라지거나 거기서 답보되거나 거기서 끝나는 기업들도 많은 거죠. 여기서 너 변화해, 너 바뀌어야 돼라고 사인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 그럼 나 현재 모습 봤지?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가 나왔죠. 자, 그럼 바꾼다.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못 바꾼단 말이에요. 못 바꾼단 말이에요. 옷장에 있는 옷을 못 버린단 말이에요. 이거를. 저도 지금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제가 경영자라고 해보면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경영자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창업자 정도 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전문 경영인이 할 수 있을까요? 그 페이 받고 하는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하던 거 계속 할걸요? 거기서 성과 좀 내고 말걸요? 안 돼요. 안 돼. 진짜. 이거 정말 힘든 거예요. 정말. 3년마다 총체적 점검하고 버릴 놈 버리라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근데 이 피터 드러커 이분이 현실적인 걸 얘기할까요? 저는 이거는 어렵지만 현실적이라고 봐요. 해야 되는 거라고 봐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냥 어려운 거지, 하기 싫은 거지, 어렵고 기업이 하기 어려운 거지, 이건 맞다고 봐요. 너무나 심플하잖아요. 혁신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분은. 기업이 혁신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다만 그게 너무나 힘들 뿐이긴 하죠. 자,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르게 혁신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르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퀘스천이에요. 그건 변화겠죠. 약간의 뭐 개선, 보완 정도겠죠. 개선, 보완 정도겠죠. 존속성 기술이겠죠, 그건. 그러니까, 혁신이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반 꼴찌 하던 애가 전교 1등을, 아니, 그렇게까지 표현하면 좀 그런데, 막 운동만 가끔 무슨 VJ 특공대인가 어디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이렇게 야구 특기자로 이렇게 야구하셨던 분이 이제는 부상당해가지고 공부하기로 마음을 그 바꾸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사법고시 합격하셨거든요. 그분이. 근데 야구 특기자로 제가 특기자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야구에만 전념하셨으니까 학업이라는 게 이런 거에 좀 잘 못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자기는 애플이라는 단어 자체도 한글로 쓰고 그렇게 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대단했어요, 저는. 대단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물며 그런 분들도 그렇게 달라지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하는데 이 혁신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와해성 기술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쉽지 않다는 거죠. 아휴, 그래서 요즘 기업들이 경기도 안 좋고 많이 넘어지는 기업들도 있고 하는 것도 있죠. 자, 그 혁신 또 쿠팡 얘기를 안 할 수가 있네. 쿠팡이 원래는 소셜 커머스였단 말이에요. 팀F, UF 삼형제였단 말이에요. 걔가 물류로 전환을 합니다. 그 전환할 때 돈이 얼마가 들죠? 몇 조 원이 들어요. 그 결정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아마존의 사례가 있긴 했지만
소셜에서 그렇게 오픈마켓이랑 소셜에서 그렇게 약간 광고 플랫폼 같은 느낌으로 업체들한테 수수료 받고 얼마나 편하게 장사했어요. 근데 과감하게 내가 직접 물류하겠다, 일피하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화물차 운송도 그거 받고 대단한 것 같아요. 옛날 초창기 쿠팡하고 지금 쿠팡하고는요, 매출 사이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BM이 아예 달라졌어요. 인간이 달라졌던 것처럼 아예 그렇게 다른 회사가 된 거예요. 그게 혁신이에요, 혁신. 혁신. 예. 쿠팡을 너무 제가 찬양하고 싶진 않아요. 저 쿠팡 안 좋아해요. 근데 사실로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사실로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 쿠팡을 제가 뭐 찬양한다는 게 저는 그거가 대단한 것 같아요. 소셜 커머스 하던 놈이 몇 조 원을 들여갖고 물류센터 전국에 깔고 그거를 해서 로켓 배송한 이 의사결정 과정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왜? 신세계 롯데 했어요? 못했잖아요. 그 기라성 같은 재개서열 안에 든 그 애들이 못했는데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쿠팡 소셜 커머스 대표가 혈혈단에 와가지고 그걸 해냈단 말이에요. 대기업 총수들도 못한 그걸 해냈단 말이에요. 그 시간과 그 노력과 그 과단성, 그게 대단한 거죠. 자, 그러면 팀원 대표, UMF 대표 혐오하는 게 아니라 같은 소셜 삼형제였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다 그 쿠텐에다가 말려가지고 다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지금 그 삼형제 중에 한 명은 지금 거의 뭐 한국의 아마존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성장을 한 거잖아요. 신세계고 이마트도 그렇고 지금 롯데마트도 그렇고 지금 다 발 아래 두고 있고, 예, 국내 리테일 1위로서 거래 기준으로 매출 기준으로 그렇게 성장한 거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그게 지금 몇 년이 걸렸어요? 10년? 10년 걸렸나? 15년 걸렸나? 쿠팡 처음 소셜 나왔을 때보다? 20년은 안 걸렸을 거예요. 분명히. 예. 그렇다니까요. 대한민국 리테일의 판도를 뒤집어 엎었죠. 뒤집어 엎었죠. 지금 우리가 그 혁신의 사례를 눈앞에 두고서 보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거는 글로벌 그 경영 사례에 넣어도 될 정도예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히스토리를 안다면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쿠팡 케이스로 올려도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소셜 커머스였다가 물론 아마존의 사례가 있어서 너무 비슷하고 겹치긴 하는데 저는 그 정도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이분이 스타더라고 이분이 한국에 컵을 있다면 어떻게 평가하셨을지가 참 저는 사뭇 궁금하긴 해요. 예. 사뭇 궁금하긴 해요. 예. 그래서 일단 혁신은 지난 시간에 이제 그때까지 계속 기업 경영 성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기업과 관련된 서적에 제가 얘기했죠. 8할, 9할은 뭐죠? 성장에 관한 거예요. 기업은 성장을 해야 되고 핵심에 집중하고 핵심을 확장하고 로열티 경영을 하고 쭉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내 원래 내가 그 성장하는 영역 하나를 두고 거기에 공고히 하고 강하게 하는 영역까지 했죠. 근데 이러다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성장이 턱 막힌다고 했죠. 체하듯이. 그게 성장 기업의 딜레마죠. 왜? 시장과 고객은 픽스되어 있지 않고 변화하니까. 그러니까 그 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얘기한 게 두 개예요. 지금 성장 기업의 딜레마. 거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 나왔죠. 와해성 기술. 그 다음에 혁신을 하라라고 나온 거예요. 네. 이게 다 지금 기업 성장 테마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신입사원 때 봤던 책들인데 지금 보니까 너무 뭔가 새록새록 기억도 다시 나고 진짜 이 책들 하나가 주옥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하나하나가 이분들이 얼마나 많은 기업들을 컨설팅하고 많이 고민하고 하셨겠어요. 물론 시대와 맞지 않는 부분도 분명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어떤 기업의 성장과 운영, 경영의 어떤 기본기들은 다 비슷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보시고 참고하셔도 좋지 않을까. 특히 저랑 비슷하게 어떤 기획 업무, 전략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요거는 좀 읽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긴 시간 또 함께 또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기업 경영대로 제가 회사 업무 관련된 영상은 계속 영상대로 올리고 또 개인적으로 재테크라든지 부동산 투자라든지 또 관련된 책은 또 계속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